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 2억 1,500여만 원, 1년 전보다 무려 43%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택지 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아라지구 이후 택지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민간부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 택지 개발은 여러분들이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계획된 것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그 외에 신규 사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원도심 재생 사업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 대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시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발표되는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신설로 결론이 날 경우 단일 입지만 발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주요 정책에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타당성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한 3군데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디가 주민동의가 되는데.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공항 확충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3분기 전국 집가 변동률 조사에서 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상승해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성산읍과 법환동이 3.7%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시에서는 도련동과 노형동, 해안동이 3.5%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화물 운송업체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영업용 화물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업체와 주유소가 짜고 기름값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주유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화물차에 기름을 넣을 때 쓰는 유류 구매 카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카드에는 실제 주유량보다 얼마나 부풀려 결제했는지 표시한 숫자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 운송 업체들은 격리 직원을 주유소에 보내 기름값을 허위로 결제하거나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출하려면 할 건데 제출하려면 안 해니까.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화물차 11대가 허위로 결제한 기름값은 2억 6천만 원. 가짜 영수증을 제주도에 제출해 기름값의 20%에 지원되는 보조금 6,3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만 연간 100억 원대인 유가보조금을 공무원 한 명이 관리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력도 어느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그런 점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화물 운송업체와 그 주유소 간의 결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 운송업체 2곳과 주유소 2곳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516도로 숲터널 구간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강원도 원주시 57살 김모 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과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먼저 발생한 뒤 이들 차량을 피하려다 또 다른 차량들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장 하루 만에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제주도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는 문제가 된 소화 설비를 확인한 뒤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 보내 하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에서는 지난 22일 새벽 대합실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카카오는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공항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관광 정보 제공과 항공권 예약, 출도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위치 정보 송신기가 설치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관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로 이전한 국세청 소속 3개 기관의 신청사가 제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새 청사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 국세공무원 교육에 따른 수강 인원이 연간 14만 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허용진 변호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용진 변호사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치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 자본의 개발 이익 독점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